경기남부청에서 경기남부청도 뭐 많이 걸려 있네.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인카드도 경기남부청. 요번에 이제 그 법인카드도 이제 경기남부청인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요번에 경찰 중간간부 인사 검사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주목해서 본 게 이제 성남지청이랑 수원지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유력하게 또 이른바 그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성남 FC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기도 했지만 여기서 오늘 성남 FC 사건은 어디서 받아서 하느냐인데 성남지청에서 하잖아요. 근데 모두 지금 관할상은 성남지청인데 성남지청이 사실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거든요. 산하지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규모가 되면 사실 수원지검도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지검 뭐 이른바 형사육부나 이런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성남지청에 거의 그 중앙지검 특수부급의 라인업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은 저기 갑자기 이창수 지청장이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 뭐 그리고 그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제 나간 자리 거긴데 거기는 조상원 이제 차장검사라고 여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이제 부장검사라면서 사법농단수사에 관여했던 나름대로 수사통 또 그 밑에 이번에 부장검사가 한 분 갔는데 이분 막 이렇게 유명한 여러 유명 사건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특수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한 검사. 그래서 라인업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딱 수사를 할 라인업으로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현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두 개의 심장 캡틴 박지성입니다. 글쎄요, 일단 요즘 성남FC의 성적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의 리빌딩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성남FC 강등 가능성 매우 있어요. 공격력 보강 안 하면 2부 리그 강등 매우 있어요. 네, 시민구단 성남. 저는 신문선이고요. 현재 성적은 2승 5무 10패 최하위죠. 오죽 답답했으면 서포터즈가 응원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K리그를 대표했던 명문구단 성남.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팽아, 축구 전문가 아저씨 양반들 눈치 좀 챙기세요. 최근 구단 사무실이 압수수색 받은 거 모르세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 생략 아니고요. 임찬종 내게 부탁한다. 왁. 앞서 성남FC 관련된 우리 셀럽들 얘기 들을 때 우리 세 사람이서 별 이름 다 나왔어요. 성남FC 얘기다가 무슨 뭐 성남 일화 뭐 박종환 감독, 신태영 선수, 사리체프, 신의 손으로 개명했죠. 신의 손. 그리고 또 임총정 기자는 맥콜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성남이라 맥콜을 붙이고 다녔고 그 전에 천안이라였고 모를 거야 아마 우리 상 PD는 맥콜 알아요 맥콜? 안 되는데. 어쨌든 성남FC 그 얘기 좀 해보죠. 맞아. 예. 임 기자 계속 해주세요. 아까 하던.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많이 문제가 비교가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K스포츠재단 그 미르재단 의혹이랑 판박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도 결국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1원 한 장 받은 적이 있냐? 모든 돈은 재벌들이 또는 이제 대기업들이 다 이제 그 K스포츠재단의 미르재단에 낸 것이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은 나름대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어떤 재단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느냐 부당하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일정 부분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거가 이제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성남FC랑 성남FC도 이재명 지금 의원 당시 예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재명 의원이 이걸로 뭐 1원 한 장 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성남FC는 성남시라든가 이재명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광고 영업을 해서 돈을 받은 게 나온 관계가 없다.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의원 의혹 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별개로 보이는 성남FC 또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돈이 들어간 것과 이재명 의원의 직무라든가 이재명 의원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상의 관련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있느냐 그리고 그 관련성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 행동을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이 됐지만 예, 여러 가지 수첩도 있었고 뭐 만났다는 사실 재벌 회장들을 만났다는 사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 관련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 보이는 의혹을 뒷받침해 보이는 증거가 하나 SBS 탐사보도팀이 보도를 한 거죠. 그게 뭐냐? 두산건설이 이 성남FC의 광고 관련 영업 관련 광고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분당 정자동에 있던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를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이래서 여기 두산그룹 신사하고 싶게 해주면 그러면은 이 사옥의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또는 성남 FC에 후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고리 이 두 사안의 연결성이 보이는 것 같은 것이 단순히 진술이나 증거가 아니라 물증으로 나온 거죠. 물론 이게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성남시가 이를 집행해 줬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산건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거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인지를 하고 해준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입증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두산건설이 보낸 어떤 공문에서 이 두 사안의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의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요한 어떤 보도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네. 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재단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르 K재단에 이제 돈을 낸 재벌 총수들이 다 기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삼성하고 롯데만. 삼성, 롯데, SK도 마지막에 추가 출자 안 했다고 해서 불기소로 윤석열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옳고 그르냐까지 따지면 이제 끝이 없고 그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돈을 낸 회사가 이제 네이버, NHN이겠죠. NHN, 그다음 거기 농협, 그리고 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두산건설, 많이 냈네. 여러 군데 있다는. 얘는 이 기업들이 전부 성남시 내에 뭐 본사가 있거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냈다고 한 것을 전부 다 지금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지존 미르재단, K재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르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성남 FC가 제3자 뇌물죄에 의율되는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게 실제로 시소유의 사단법인인가요? 이 성남 FC가 그 어쨌든 공립법인이라고 네, 하죠. 공익법이니까 아마 사단법인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 거다. 일반적인 제3자와 또 성격이 다르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벽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두산건설이에요. 이런 공문을 왜 보내나요? 두산건설 법무팀은 일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의향을 내보려고 해도 대관 담당이나 이렇게 메시지 담당이 이렇게 슬쩍 가서 한번 협의를 해볼 사항이지 이걸 공문으로 남긴다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 가면 검찰에선 두산건설 관계자를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수사 대상이 되겠죠.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후원금 제공을 제안한 건지 두산에서 아니면 성남 FC 또는 성남시 관계자가 이런 걸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성남 FC 관계자라도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재명 시장에게 과연 그런 후원금 영업이라든가 이런 두산건설이 이 후원금과 용도 변경의 관련성을 연결지어서 현안이 있고 이 현안에 따라서 처리해주면 돈을 내겠다라는 거를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수사 대상이 되겠죠. 요 얘기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올리고 당시 성남지청에서 담당 검사가 네. 야 이거 기소가 아니라 추가 저 보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박영선 지청장이 못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경기 남부지청 고발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경찰로 접수가 돼가지고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불기소 의견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송치 결정을 해도 뭐 이번에 이제 검수 안박이 되면 좀 복잡하게 바뀌긴 했지만 지금까지 제도로는 고발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게 검찰로 자동 송치가 돼서 검찰이 옛날처럼 한번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시 검찰사팀은 솔직히 말하면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다. 보완 수사를 하면. 근데 원래 맨 처음에는 그래서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 몇몇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그거는 이제 당시 성남지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피력해서 그럼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되 이런 점을 더 추가 보완 수사를 해달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빨리 허락을 안 해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게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왜 보완 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느냐 뭐가 있느냐 외압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결국에는 지금 경찰로 다시 넘어가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정권이 바뀌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태도가 다르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에 지금 나서고 있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압수수색 들어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관측상 이제 이 기존의 의견을 뒤엎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경찰이 달라진 태도로 봤을 때는 수사 태도로 그럴 것 봤을 때? 같다라는 이거는 근데 이제 봐야 아는 거죠. 네. 또 어떨지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또 이재명 의원 얘기네요. 저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또 압수수색했어요. 예. 경찰이. 요거는 또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GH가 이제 그 이재명 의원이 이제 분당시에 살고 있던 그 문제 그 자택 그 아파트에 이제 합숙소가 있었는데 옆집에 합숙소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직원 숙소가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직원 숙소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재명 의원이 그 바로 옆집에 그 방을 얻어놨으니까 거기서 캠프로 활용된 거 아니냐. 또 경기주택공사 거기 사장이 당시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뭐 평가가 받는 분이고 또 이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직원 숙소를 여러 군데 얻을 수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이재명 의원의 자택 바로 옆집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심지어 경기주택공사 사장은 이재명 의원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의원 집이 어딘지도 충분히 알 법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몰랐다고 했죠. 모르는 상태 자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숙소가 어디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일부 또 그 관련 이재명 의원 관련 제보에서는 뭐 이게 정확히 확인된 제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했다 경기주택공사 사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이런 제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게 선거가 끝나니까 경찰이 또 이거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례적이고 들여다볼 가치는 있죠. 그래요? 직원 한 4명 정도가 근데 거기 이제 합숙소를 이용했다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따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평수가 좀 비교적 큰 평수에 그런 동네 이제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거는 이제 직원 4명 숙소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4명이 거기 썼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게 내부의 뭐 행정 징계 대상이거나 뭐 적절했는지 감찰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제 되게 간단한 수사예요. 그 이제 뭐랄까 서류상으로 그 숙소를 이용했다고 알려진 직원 서너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잤냐? 여기 이용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잤다 그러면 사실 뭐 공교롭고 부적절했고 정치적으로는 좀 비난받을 소지는 있지만 형사 책임은 어려울 거고 그게 아니었다. 나는 이름만 올렸고 딴 데서 잤다라고 진술하기 시작하면 여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더 들여다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궁금한 거. 이거 만약에 김종민 볼게요. 만약에 이게 그 아까 뭐 사전 캠프를 이용했다는 의혹이라는 거잖아요. 의혹이죠.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공직선거법상 아마 그 선거본부 사무실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사무실 둘 수 있는 게 아마 뭐 후원회 사무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위장 사무실이 실제로 있을 경우에는 아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또 이게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니라고 여러 가지 되게 여러 번 되게 적극적으로 주장했잖아요.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주장이 이런 거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 임직원은 당연히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렇게 만약에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이거를 선거 캠프로 내준 게 사실이라면 선거에 명백하게 관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선거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될 수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아까 김준호 변호사 얘기를 했지만 수사는 어떤 부분에서 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여기에서 실제로 살게 돼 있던 직원들 휴대전화 그 기지국 이용 내역이랑 그러네. 그 아파트 출입 CCTV 이런 걸 뒤져보면 돼요. 진술도 필요 없네.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지국 이 통화 내역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휴대전화를 특정 지역에 쓰면은 1년 정도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기지국을 사용했다고. 그럼 거기서 주거를 했다거나 상당 부분 머물렀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거든요. 근데 4사람이 여기서 합숙을 했는데 이 4사람이 사실상 거의 이 기지국에 안 잡혔다는 거는 거의 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서 했다라고 안 하더라도. 잡혔대요? 그건 모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면 하고 근데 통화 내역은 있는데 거기서 안 잡혔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데서 자거나 있을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남았을 CCTV는 좀 어려워요. 이재명 시장 집에 갔는지 그 옆에 숙소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아까 말했던 그 아파트 현관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그게 다른 아니라 사람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제 말은 아까 말했던 그 4명 원래 여기서 살아야 되는 4명이 뭐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 CCTV 안 걸렸다 출입 CCTV에 그쵸. 아니면 뭐 주차 등록도 안 돼 있었다 차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 이제 앞으로 이것도 저 경찰에서 남부청이죠 이것도. 예, 그렇죠. 경기 남부청에서 경기 남부청도 뭐 많이 걸려 있네.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법인카드도 경기 요번에 이제
그 법인카드도 이제 경기 남부청인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요번에 경찰 중간 간부 인사 검사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주목해서 본 게 이제 성남지청이랑 수원지검 인사를 어떻게 하냐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제일 먼저 유력하게 또 이른바 그 규모도 제일 크고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성남 FC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루기도 했지만 여기서 오늘 성남 FC 사건은 어디서 받아서 하느냐인데 성남지청에서잖아요. 근데 모두 지금 관할상은 성남지청인데 성남지청이 사실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거든요. 산하지청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규모가 되면 사실 수원지검도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원지검 뭐 이른바 형사 6부나 이런 특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인사를 보니까 성남지청에 거의 그 중앙지검 특수부급의 라인업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어떻게 갈았어요?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은 저기 갑자기 이창수 지청장이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 뭐 그리고 그 차장검사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제 나간 자리 거긴데 거기는 조상원 이제 차장검사라고 여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이제 부장검사라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관여했던 나름대로 수사통 또 그 밑에 이번에 부장검사가 한 분 갔는데 이분 막 그렇게 유명한 여러 유명 사건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특수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한 검사. 그래서 라인업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딱 수사를 할 라인업으로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너무 윤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분은 성남이나 수원에 저 같으면 인사 배치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도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송치돼가지고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스타일로 봐서는 성남시청이 이 사건을 송치가 될 경우 맡기려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요거 좀 보죠. 검수완박 헌재로 갔어요. 네. 이 법무부 헌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요거를 법무부에서 권한쟁의 심판한 건데 네. 일단 김 변호사 권한쟁의 심판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헌법 111조에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뭘 할 수 있냐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이제 그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이제 심판하는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굳이 붙이면 교육감까지 아마 이제 되는 걸로 헌재법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안 이제 개정이 되면서 검찰이 가져야 될 뭐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좀 마구 가져간 거 아니냐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청구를 한 거고요. 애초에 검찰이나 뭐 검사들 연명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검사가 헌법 기관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인데 저는 아니라고 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잘못하다가 검찰 이름으로 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 각하될 수 있어서 그냥 이제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법무부 이름으로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임 기자. 예. 국민의힘도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상대로 이거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주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했는데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한마디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권한상 침해를 입었다,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인 것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 주장한 거는 의결권, 심의권, 국회의원으로서의 의결권, 심의권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침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취지의 청구고 뭐 이제 검찰 이제 법무부에서 청구한 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헌법에 검찰의 공소기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런 잘못된 법안 때문에 이런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 법무부 장관이 산하의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 이런 취지로 낸 겁니다. 이거 다음 변론 언제예요? 변론해요?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안 것 잡혔어요.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한 장관이 필요하면 나갈 수 있다 했는데 뭐 그건 예전에 제 기억으로 아마 황교안 장관도 아마 그때 저 정당 예산? 예, 정당 예산 때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예. 이게 법무부에서 왜 했을까요? 권한쟁의 심판을?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처음부터 대검 입장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고 했었고 다만 이제 이게 장관만 한 게 아니라 장관 그리고 뭐 검찰총장 직무대리 그다음 평검사들 이름을 다 같이 청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적으로 한 거죠. 이게 각하되더라도 이가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뭐 보수적으로 최대한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범위대로 한 거고 뭐 처음부터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검찰 입장에서 반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헌법 소원을 한다 헌재에다가 소송을 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정대로 예정했던 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아까 했듯이 검사는 안 될 것 같고
청구인 자격이 없을 것 같고 헌법상 국가기관이라면 기관 구성에 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검사는 그냥 지위 개인 지위로서 기소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 이게 헌법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국선 변호인도 국가기관인가? 나와 있으니까 헌법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좀 무리라고 보고 권한쟁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같이 넣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당장 시행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 선례에 비춰 보면 미디어법이나 방송법 관련해서도 절차 위반이 더 심각하게 있었는데 헌재에서 뭐 심지어 5명 위헌 의견까지 나왔었지만 6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춰 보면 절차적 흠결이 그렇게 크다 보기 좀 어렵거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 가지고 이제 좀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뭐 김홍신 의원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선례들을 비추어 보면 뭐 정확한 선례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게 권한쟁의 심판상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 임 기자는요? 뭐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 위반이 있음에도 이게 그럼에도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걸 존중해야 된다. 한마디로 흠결이 있지만 이 흠결이 국회가 의결한 거를 넘어설 정도로 중대한 흠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되게 정성적 판단이거든요. 정성적 판단. 이게 사실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그렇죠. 흠결이면은 안 된다 된다는 아니고 아주 솔직히 말하면 헌법재판관들 마음입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중대한 흠결이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흠결이 있는데 중대하진 않다. 이 정도까지. 그건 제가 보기에 뭐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 그리고 당시 정치적 상황 이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그래서 이게 뭐 딱 보니까 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lud작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SBS 임찬종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